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희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아유, 네, 저 요즘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하지 못해요. 예, 저도 내란성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어제는 예,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맞아요. 내란성 질병에,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날도 뭐 하루 이틀이지. 네. 지금 뭐 4개월째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 의원님. 네, 4개월인데 예, 사실은 앞 2개월은 예. 뭐 익스큐즈가 되는 시기고 익스큐즈가 되고. 나머지 이제 최근 1개월은 정말 죽음이죠. 제가 보기엔 3월 14일까지는 끝냈어야 돼요. 네. 3월 14일까지는. 예, 그래서 14일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네. 정말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고 아,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돌아봅니다. 아, 계속 돌아보세요. 예, 그때 나는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이걸 방치했지? 왜 이랬지? 네, 뭐 그런 괴롭. 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최악을 막기 위하여 네, 지금은 민주당도 특히 우원식 의장님도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 또 원식 의장 결단하자. 그러니까 3월 14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변론 과정을 보면서 이건 진짜 그만 끝난다. 네. 자, 박근혜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2주 안에 끝났으니까 2주 만에 끝났으니까 뭐 3월 뭐 중순 늦어도 중순. 14일이 그렇죠. 가장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던 시기였고요. 예. 뭐 2월 말에 한다 이런 분들은 너무 성급했던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 2월 말이라고 예측했던 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셨던 시청자들은 더 많이 괴로웠던 그렇죠. 거죠. 근데 3월 14일 정도가 합리적 시점이었는데 예. 사실은 그 시점에서 조금 연장하면 3월 17일 오전까지였습니다. 3월 17일 박성재 심리하는 이게 그 전에. 오후, 예. 그 앞에 오전 앞에. 10시. 예, 그 3월 17일이 넘어가면서는 이건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안 그러면 예. 헌재가 자기들이 세웠던 대원칙, 예, 그러니까 윤석열 선고를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걸 깨는 순간이 박성재 오후 심리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사실은 14일 이후에 늦어지면서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헌재에서 만장일치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설득 작업이 있다. 아니면은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선고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그게 아니었던 아니죠. 거죠. 예, 아니었던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예.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취소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 예. 뭔가 헌재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첫째 누군가 지연 전략을 쓰고 지연 있고 전략. 그게 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이 얘기 지금 다 공유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권성동이 주문한 거 다 됐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선거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권성동이 계속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계속 그런 헌재를 얘기를. 압박했는데 네. 그것도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유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지금 50% 내외잖아요. 그걸 한 10%쯤 떨어뜨리고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 뭐 힘을 빼고 뭐 이렇게 예, 하면서. 그렇게 가서 예. 어쨌든 대선 때 이기지는 않더라도 아하. 최소한 엉겨볼 만한 수치. 예, 그리고 자기들은 당대표 선거에 집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권 잡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게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3월 네. 26일. 예.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했고 또 무죄가 나왔고 그 이후에 국힘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 공세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부터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저의 예측이 다 틀리기를 늘 기대해요. 저는 늘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결단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네. 누구 한 명 엑스맨이 있어서 네. 지연 전략 펴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그것도 사실이었던 것 사실이었던 같고. 것 같고 끌려왔는데 이제 근데 이재명 한 대표 명이었던 것 같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네, 복수였을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복수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 선고 과정에서 봤던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의견들 분석해 보면 네. 한 분은 있을 수 없는 논리. 예, 정말 그게 말이 되는 논리가
그러니까 그 아니,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논리를 논리. 내세운 분. 예, 있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의 그 소위 각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대3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그런 배경일 거라고 보는데 배경이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또 다시 8대0 낙관론을 얘기하면 그건 정말 아니다.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고 네. 민주당이 컨틴전시 플랜을 1, 2, 3 해서 가동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제도 사실은 네. 뭐 4월 2일에 선고기일 지정, 4월 4일 파면 선고, 그러니까 선고할 거다. 뭐 이런 또 이제 밭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막 그거는 돌고 막 여러 했지 가지가 않습니까, 어젯밤에? 돌았잖아요. 계속 4월 뭐 돌고 4일인데 있죠. 4대4다 이런 것부터.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확실히. 뭐 다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언제 한다 이런 것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대0 뭐 만장일치 낙관론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필요하다. 가동해야 그런데 된다. 저는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그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근데 저는 헌재 판결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물어가는 과정. 네. 그것이 오히려 헌재 판결을 올바르게 하는 예. 뭐 그런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냐? 헌재가 정치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 명. 그렇지만 네. 정무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선고하라 이건 아니에요. 시기는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러나 판단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의 오랜 경력을 필요로 하고 네. 아무리 정파적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헌법은 지키겠지. 이런 신뢰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헌재가 지금 그 신뢰를 조금씩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헌재 신뢰도도 여론조사 보면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헌재 이제 못 믿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 국민투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국민투표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건 고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래예요. 미래다, 그 법이 일단은. 통과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무리해서 통과시킨다 한들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국민들의 절절한 바람으로 접수를 모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안으로 접수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고 언급하셨잖아요. 막 단계별로 뭐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민주당이 저 개인 생각.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한번 일단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장께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헌재에.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했잖아요. 그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해요. 최상목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한덕수도 안 해요. 이거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탄핵시켜야죠.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중도 하시면서 탄핵을 꺼리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찬대 대표가 4월 1일 오늘 밤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실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변수는 우원식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원식 의장이 버틸 만한 약간의 논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주의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요거는 이미 했어요. 그거는 이틀인가 됐잖아요. 됐어요. 5명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헌재가 빨리 5명이 판단해서 인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가처분 지위가 획득돼요. 저는 요것을 의장이 헌재에 좀 더 압박해 보겠다. 요것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지난번에 3일 만에 한 것도 있어요. 이진숙. 이진숙이 그 6명 이라도 심리는 해달라. 맞아요. 그거 3일인가 4일 만에 했어요. 얼마 안 걸린 걸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압박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얘기 들어보면은 문영배 지금 권한대행이 네. 결정해서 네, 하면 돼요.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이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헌재가 그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소송을 같이 했는데 각하 기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헌재 판결이 있은지도 계속 임명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마은혁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논리상으로도. 논리상으로도.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한 상당 기간도 지났고. 한덕수 선고할 때 그 얘기했던 예, 상당 기간 지났죠. 이미 지났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원식 의장님은 이것을 헌재가 판결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선고하게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도 저는 우원식 의장을 믿습니다. 네. 국회에는 대개 김진표의 길이 있고 김근태 고문의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김근태 고문의 길을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민주주의에 대하여 예. 대학교 때부터 싸워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리고 민주당의 큰 틀을 깬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이제 가처분 신청 빨리 결과 나오길 위해서라도 네. 오늘 우원식 의장이 또 입장 표명을 하고 매일매일 입장 표명을 하면서 헌재를 네. 향해서 빨리 결정 내려라. 이거는 이것도 필요하다. 뭐 한덕수를 압박할 일이 아니에요. 헌재에게 요청하고 네. 그 지위를 획득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네, 빠른 빠르게 길이에요. 이걸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게 되면 네. 9명. 예. 그럼 5대 3이 아니라 뭐 육 최소 대- 6대 3이 예, 되는 예, 걸로 그렇게 가는 되는 거니까. 지금 이 5대 3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예. 이 5대 3으로 뭔가 하는 맹점은 이미 마은혁 재판관이 추천되어 있는데 그걸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위헌적인 이러면서 상태를. 위헌 상태에서 5대 3으로 만약에 다른 판단을 한다면 헌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한덕수가 없애는 게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가 진짜 없애는 없애는 게 한 되는 명 임명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서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어떤 네. 내용이 났냐면 2명 그만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 그만두고 문영배 이미선. 예, 문영배 이미선 그만둔 다음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가 임명하는 2명 네. 에 마은혁을 임명해서 9명 구조가 되면 거기서 차분하게 심리하자. 이게 궤변 아니고 뭡니까? 지금 마은혁 임명하면 바로 9명 되는데 이 9명은 인정 못하겠다. 지금 이 극우 보수 세력은요. 네. 대한민국의 헌법, 뭐 법률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런데요. 예, 국민들로 하여금 내란수계를 내란수계라고 하지 못하고 네. 이게 뭐 조선시대 홍길동입니까 뭡니까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예. 있는 겁니다. 와. 조선일보 그런 걸 그런 실었어요. 걸- 기사가 오늘 아침 났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하고 극우에서 계속 하겠군요. 제가 뭐 저는 예상한 바로는. 제가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아니죠. 1987년부터 네. 제가 84년에 말지 기자였고요. 그때부터 조선일보의 반민중적 보도를 파헤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예. 온갖 궤변이 조선일보로부터 다 비롯됐어요. 음. 예, 그런데 오늘 그 궤변을 보고 진짜 이 신문으로서 스스로 나 신문 아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선전지다. 다시 한번 지금 대내외적 선언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요. 뭐요? 김건희가 예. 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아, 예. 그게 그 알려졌죠.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녹취록이 나온 이후 보통의 경우는 음. 만약에 그 말을 그 들었으면- 김혜경 여사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숙 여사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조선일보가 났죠. 예. 그 나대는 영부인, 예, 그렇게 안 썼겠습니까? 예, 그렇게 쓰고 공세를 그 언론 자유 말살, 예. 무지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하고 아마 한 달을 써먹었을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고 조선일보가 주진우만 법적 뭔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예. 조선일보가 더 심하게 친윤적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그 말을 듣고 이유를 열심히 제가- 했겠네. 막.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음. 왜냐하면 그 앞에 김건희 그 앞에 보면 네.
보수신문 조중동이 정말 그 자기들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 말을 했지? 저처럼 뭐 30년 이상을 모니터를 해온 것도 아닐 텐데 뒤에선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런 요지였잖아요. 그 온갖 짓을 아나?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혼란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을 지침 텐데 내린 거죠. 지침을 내렸는데 네. 4월 18일까지 임기가 멀쩡히 남아 있는 문영배 이미선 네. 물러나서 다시 복귀.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분들 물러나고 예. 그 2명을 다시 임명해서 이제 가보자 이것을 그냥 윤석열 복귀시키겠다는 복귀시키자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예. 야, 그런 얘기를 언론이 하고 있고 또 네. 그걸 가지고 그 받아서 그 주장을 펼칠 게 눈에 좀 뻔하게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 저는 뭐 이런 주장을 처음 예, 하는데 예. 조선일보가 전선을 쳐줬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 4월 18일까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한 거거든요. 기사로. 그렇네요. 그러면 저는 4월 18일 이전에 4월 4일에라도 선고해야죠. 파면 선고. 예. 그럼요, 조선일보 말 듣고 헌재가 움직이나요? 예.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전선을 아주 명확히 쳤어요. 윤석열 네. 기각시키겠다. 그렇죠. 선언이죠. 선언이죠. 예, 그렇게 되면 됩니까 이게? 선언한 셈이죠,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제가 국회 앞에서 네. 경찰들을 밀치고 국회에 들어갔고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경찰들이 난입했고 저희들의 보좌관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고 이제 그 창문 깨고 저도 이제 그 현장 보면서 군인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돌아가나 했는데 옆으로 가가지고 창문 깨고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경악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는 봤잖아요.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예. 언론이 그날의 참상을 자꾸 틀어줘야 돼요. 안 까먹게. 우리 전 세계가 까먹지 않도록 틀어주십시오. 틀어주고 예. 그리고 지금 헌재가 정리한 5가지 내란 행위. 그 반복하지 않으셔도 알겠지만 네.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네. 이 2개는 윤석열이 헌재에서 재판할 때 나와가지고 내가 군투입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포고령. 예. 예, 포고령. 이것도 위헌이죠.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 네. 그다음에 체포 지시. 예. 체포 이렇게 지시. 해서 요게 묶음하면 4개고 네. 5개 세부적으로 하면 5개잖아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네요. 거기에 단전 단수가 나중에 나와서 안 들어갔지. 언론사 침탈. 예, 이것도 사실은 한 항목으로 추가될 뻔했죠. 저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네. 그런데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그래서 경고성 개혁이다. 아니 그 말도 그거는 또 다른 항목인데요. 네. 이 5개가 다 이게 파면 사유입니다. 5개 하나하나 보더라도 네. 다 중대한 예를 들면 파면 사유예요.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네. 33개의 녹취록 부하들이 주고받은 군 이번에 부하들이 나왔죠. 나왔고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칩시다. 나머지로 다 파면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고 저들의 궤변 이전에 네. 윤석열이 보인 행태 헌재 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눈뜨고 그냥 해요. 대표적인 게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인원 안 쓴다.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바로 몇 분 그날 지나서 바로 인원. 그건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은 전두엽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중요한 비상계엄 사유를 바꿔요. 처음에는 국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다. 나는 국민들께 사정을 좀 알아달라 그랬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 똑똑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헌재 앞에 가보면 지금 그 계속 마이크 잡고 떠들고 뭐 그 60대, 70대 아줌마 아저씨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계속 저희 지나가면 욕하고 그러는데 진짜 국민의힘 비겁한 거예요.
비겁하다. 왜 국민의힘. 비겁한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경원은 네, 빠루 여전사 선진화법 위반 네, 재판이 6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6년째.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아요. 재판 받는 동안에도 월급 받아요. 그래서 그 월급으로 재판 비용 충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말 안 모르고 계속 나와서 순진하게 그렇게 앞에서 앞장서다 국회의원 때린 사람 있잖아요. 네. 저희가 봐줄 것 같아요. 끝까지 갑니다. 네. 그분들 기소돼서 재판 받아보세요. 돈도 돈이지만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부지원 폭동 예. 거기 들어갔던 재판 중이죠. 분들 예. 재판 받았는데 특히 구속된 사람들 음, 구속돼 보세요. 네. 그 상황이 어떤가. 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지금은 때리진 않겠지만 네. 일단 그 공포 일단 그 자체 공포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치소로 넘어가 보세요. 몸수색 다 합니다. 별의별 짓 다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완전 현타가 와요. 네. 그리고 구치소에 딱 갇혔을 때 이게 방이 없으면 그 잡범들하고 같이 방이 있으면 독방 하는데 독방이면 독방인 대로 그 여러 가지 사기 뭐 폭행 뭐 등등등 그 사람들에 섞이면 그 섞이는 대로 힘들죠.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거 진짜 비겁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다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네, 비겁하다. 네. 그럼 지금 보니까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은혁, 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마은혁 이제 임명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던데 네. 조금씩은 하고 있던데 그게 뭐 전혀 이제 그분들은- 부각도 안 되고 네, 그분들은 탄핵에도 찬성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 있는 보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만에 하나 돌아온다면 못 돌아오게 해야죠. 못 돌아오게 해야 되고 만약에 네.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 탄핵 찬성했던 국민의원들도 뭐 그야말로 제가 이건 데스노트에 확실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예. 데스노트 일은 한덕수예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가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 없었다는 요지의 아. 주장을 반복해서 해서 맞아요. 윤석열을 가장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불법 계엄의 위법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국무회의가 있었냐 맞아요. 없었냐잖아요. 거기서 시작이죠. 예. 그런데 한덕수가 가장 앞장서서 국무회의 없었다. 없었다. 그다음에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국무회의 없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한덕수가 1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가 1번. 2번 최상목이에요. 똑같은 주장했고 그렇죠. 사실 그 윤석열의 그 문건, 예. 지시 문건을 지시 보면 문건. 최상목을 총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그 문건의 내용이 다 핵심이잖아요. 국회에 예산 다 끊어. 그렇죠. 돈 모아.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 모아서 비상 비상 입법 입법기구 기구. 만들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를 그걸 안 대체할 수 있는. 보고 뭐 구겨가 접어가지고 세번 주머니에 접어서. 넣었다고? 접혔죠. 게다가 쪽지라고? 그렇네요. 게다가 그 사람은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2명 임명했잖아요. 헌법재판관. 그래서 자기를 이제 탄핵 선고하게 하는 길을 터준 사람이잖아요. 최상목 그 사람.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한동훈. 그러면 권성동 대표는 온전할까? 권성동 내란 대표. 특검법 예. 그쪽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그때 기준이 뭐였냐? 저희가 그 등 넣는 거예요.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아, 요것 때문에 그들이 반대했지 이 내란 특검법 반대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그들이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줬는데 요거 네. 하나 때문에 결렬된 아. 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든요. 윤석열이 안 돌아가게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많을 것 생각해요. 같은데. 저는. 네. 헌재는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이거? 이거 국민의힘과도 뭐 얘기를 안 하고 권성동이 얘기한 대로 됐다고 하지만 네. 헌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돌아오지 말고 조기 대선 준비하고 싶은데 헌재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 네, 이거는 어떤 사법 카르텔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서울대 법대 카르텔입니까? 1차로 예. 이제 전직 대법원장이 움직인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지연됐고요. 이게 전직 1차예요. 대법원장. 네. 소문이 있으면서 소문이? 지연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 나면서 상황이 확 반전됐다. 이렇게 되면서 더 지연되고 있고요. 아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왔으면은 바로 오히려 뭐 8대 0으로 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전 이게 개연성이 크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싸움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한 거는 민주당이 너무 일찍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선 앞으로 가고 중도 포섭 전략을 쓸 때 네. 이거는 위험하다고 저는 내부에서 계속 경고하다가 그렇군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문지적 사고에서 볼 때 지금은 내란 종식의 시점이지 대선 경쟁할 시점이 아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여러 주자들이 네. 잠재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대선 경쟁으로 가면 그거에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보도도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 한마디 네, 한마디가 이것이 이 틈을 타서 다. 공작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공작을 하고 뒤에서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게 만들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대선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저는 내란 단일 정식으로 대우로 이제- 결단하고 가야 된다. 예. 목표를 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컨틴전시 플랜 1 음. 그거는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처분 신청 인용 예. 그건 우원식 의장께서 만약에 한덕수 네. 최상목 탄핵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도 마은혁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처분 신청 헌재가 인용해서 마은혁이 들어오게 하시든지 그거에 안 되면 헌재도 계속 안 하면 그러면 한덕수 탄핵해야죠. 왜 책임을 안 물으려고 하세요? 그것을 위한 본회의 열어 주셔야 되죠. 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의 의장님이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헌재가 가처분 빨리 선고해라. 뭐 2, 3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러면 이진숙의 그 6명 심리 그 가처분 신청 인용한 그 시간을 도과하거든요. 헌재가. 그러니까 빨리 임명하도록 압박을 해서 네. 그걸 해주시면 그러면 한덕수 탄핵 빠르게, 압박하지 않죠. 빠르게 이제 풀릴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걸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하셔서 이뤄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부터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이러니까 의장의. 우리가 예. 의장, 그다음에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 결국은 이 시기에 결단하셔야 되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 힘을 다 몰아드립니다. 네. 국민들도 아마 이제 국회를 바라보면서 믿을 게 이제 국회밖에 없다 보니까 국회가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고. 네, 이렇게 다른 되는 길로 거예요. 가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한덕수 행태가 정말 이상하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만나제도 외면.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만나제도 외면. 이게 누구 행태입니까? 윤석열 행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요것의 축소판, 헌재 문제의 축소판은 방통위에서 이미 벌어졌어요. 방통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야당 추천 몫으로 저를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임명 안 해요. 맞아요. 계속 외면하면서 대통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은 윤석열이 계속 내려보냈어요. 김홍일, 이상인.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진숙. 저희가 탄핵하니까. 지금 맞아요. 조선일보 논리가 딱 요것의 연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수법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네. 임명 안 하겠다 안 하고. 한덕수가.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할 몫을 아. 대행이 추천하게 하자. 예.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덕수는 그 자기만 까먹는 거예요. 한덕수가 자기가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게 헌법상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3명 임명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지금 이 2명 조선일보가 임명하려면 네. 할 거라고 보잖아요. 다. 이들은 국민의 눈은 안 한 것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네. 딱 그런 거예요. 예. 마은혁 임명 안 하면서 야당 추천 몫은 그리고 자기 추천 몫은 임명하는. 이게 누구 행태입니까? 윤석열 행태예요. 그렇네요.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요. 과방위가. 그 수법, 그 전략으로 계속해서 지금 네. 나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관저에서 있지만 네. 한덕수가 저는 다 하고 역할을 있다고 하고 생각해요. 전화 통화하고 다 하지 관저에서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입장을 들고. 바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면 네, 네. 한덕수한테 요구 안 하겠습니까? 내가 김건희라면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예.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 말 했을 때 가만히 있어요? 말만 하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참 섬뜩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네. 지점이네요. 네. 네. 그런데 저의 이런
지금까지 안 틀렸어요. 한덕수 그 탄핵 때도 네. 제가 한덕수가 처음에 한한동맹 할 때 한한동맹. 한한동맹 한동훈, 그거 불법적 한덕수가. 권력이양이에요. 네. 아 그때 이거 많이 굉장히 비판했었죠. 위험하다. 네. 한덕수가 있으면 계속 이런 꼼수가 나온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한덕수가 3명 임명 못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 사람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에서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부 중진 의원들, 아, 예, 그 일부 한덕수랑 중진이었대. 과거에 일도 해보고 뭐 이런 분들이 한덕수 연정론 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 굉장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아 이거 안 된다. 한덕수는 이 두 가지만으로 안 되는 거다. 안 한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봐라 인간이 한덕수에게 윤석열이 준 게 뭐냐. 국무총리 줬지. 지금 자기 탄핵돼서 대통령 역할까지 줬다. 누가 누굴 쫓아가겠느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뭐 한덕수 연정을 내가 가능하게 하고 내가 뭐 어느 게 작동하겠냐 이렇게 했다가 진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그렇게 갔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탄핵했으면 2주를 벌었다. 예. 최민희가 옳았다. 아니요, 뭐 그거보다 이런 네. 판단.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틀리길 바란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면서도 한덕수가 3명을 임명해 주길 바랬어요. 그 어떤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런데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답답네. 관계로 이 일이 답답하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지만 어떤 세력에게는 나의 물적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익은 늘 사익의 끈질김 앞에서 무너진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저도 뭐 끝까지 내부에서 뭐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계속. 이런 초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의 이제 결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의원님도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면서 네. 최악이 안 일어나게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 탄핵 이 계엄 당시 비상사태 네. 이 내란 당시의 모습을 또 잠깐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의원님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계속 당시에 계엄군 잊지 말아야 모습, 돼요. 이게 국회 본회의장 모습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함께 네, 하고 있는데 내란의 밤에 이 고통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네. 자 이제 4개월 4월 1일까지 왔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가 뭐 제일 중요한 것이고 네. 마은혁 재판관 이거 그럼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임명을 하는 게 이번 가처분. 주에는 네. 가처분이 돼서 빨리 가처분이 지위를 얻는 게 중요하다. 저는 오늘 내일로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이진숙 때처럼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걸 빠르게 해야 된다. 네, 의장님 요것부터 해주십시오. 네, 우원식 의장에게 간곡히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시실을 얻게 된다. 네. 그러면은 아 그러면 헌재가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예, 결론 왜냐하면 내릴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은 네, 민주당 추천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헌법에 따라서 판단할 분이거든요. 이 신뢰가 지금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저희들의 이 아. 그 가슴 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신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박근혜 때 네, 8대 0으로 파면했잖아요. 완전히, 예, 그 헌법의 기초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은 그런다는 신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그 기각할 때 그 논리 네. 보면서 그게 반은 무너져 내렸잖아요. 경악을 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안창호 미쳤다고 위원장. 봅니다. 네, 창피하고. 예, 안창호 위원장이 박근혜 때 그때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때는- 인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분이 국민들의 인권이나 네, 군인들의 인권이나 저때 다친 분들 있어요. 보좌관들 그 있죠. 인권이 아니라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런 그러니까요. 이유로 국회 인권 그 연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인권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국가적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랑 우두머리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보호하라고 하고 방어권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고. 짓밟은 자의 인권 얘기를 하는 저 인권위원회. 네. 사실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소중한 데인데요. DJ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DJP 연합을 이끌어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지금 권익위원회로 발전한 거거든요. 예. DJ는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세 개는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그런 소중한 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네. 그런 하나의 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인데 이번에 다 이제 망가져 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재건해야죠. 재건하는데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그다음에 권익위원회거든요. 네. 지금 방통위원회가 됐죠. 이 세 개가 다 윤석열에 의해서 조직 자체의 근간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도 이렇게 안 했고 이명박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했어요. 회의는 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그 방송 장악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틀은 갖추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틀 자체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파괴를 해버리겠다라는 네, 생각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민주주의 파괴범이에요. 민주주의 파괴범. 그리고 예. 그런 행태의 총집결이 불법적 비상계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정말 다 하나씩 파괴를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겠다. 국회를 아예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네.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내란 종식이 돼야 이제 또 한 걸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네. 이걸 오히려 헌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야 이게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네 87년 6월 항쟁으로 이룬 성과예요. 헌재, 맞아요. 방송위원회, 지금 방통위원회, 인권위원회, 그 부패방지위원회, 권익위원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민주주의를 했다. 그런 거 대통령 뽑는 법을 바꾼 거잖아요. 직선제로 바꾼 거. 예.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된 일이 이 네 가지예요. 기구적으로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라. 맞네. 방송을 독립해라. 예. 인권을 보호해라. 부패 방지해. 해라. 예, 예.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아하. 예, 말단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호해. 예. 이래서 만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2의 6월 항쟁으로 네. 가게 돼요. 자,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맞죠, 헌재. 예,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라는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발로 지금 나온 건데 아마 이 변호인 쪽에 해서 연락이 갔겠죠? 이거요. 네. 어제 헌재에서 저희가 앞에 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닭장차가 헌재 앞으로 몇 대가 더 들어갔어요. 네. 어젯밤.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그랬는데 네. 민원 화장실이 폐쇄됐어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 이거를 보고하고 아. 알려주고 왔어요. 야,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4일 오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선고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참 정말 다행이네요. 의원님. 지켜봅시다. 정말 저는 다행입니다. 저의 이 시나리오가 작동 안 하고 네.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월 4일은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저쪽 국회의원들이 4월 5일 이전에 선고하면 자기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지켜보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다 빨리 해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기각됐는데 왜 질질 끄냐 이런 얘기고 아직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헌재를. 네. 이 선고 기일 지정만으로도 이거 파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얼굴에 미소를 좀 찾으셔가지고 저도 제가 오다가 예, 그 몇몇 다행인데.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그 정보 우리가 현장에서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민원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했는데 막혀 있더라. 막혀 있더라. 그래서 그게 언제 막혔냐 봤더니 어제 아. 저녁에 막혔다 그래서 요 정보를 공유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들 어젯밤에 네. 그 오늘 잡을지도 모른다는 보고가 올라왔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다행이네요. 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지금 헌재 물론 이제 정식 브리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통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쪽에
그리고 윤석열 쪽에 통보를 하는데 국회 통보를 받은 정청래 탄핵 소추 단장이 법사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네, 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입니다. 예, 그래도 의장님은 네. 마은혁 재판관 그 임시 권한 지위 부여 네.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셔야 돼요. 아, 하던 일은 다 해야 돼요. 하던 일은 꼭 다 네, 해야 다 되고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다행이다. 4월 4일 날짜가 좋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참 이렇게 선고한다고 하고 안 할 것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보다는 어떤 술수를 부리게 될지 또 네,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 네. 지금 다들 파면이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죠. 예, 워낙 이상한 일을 당해서 네. 예,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이상한 일을 당해서 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도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정말 이번처럼 혼연일체가 돼서 현장에서 시위 현장에서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각자 할 일을 다 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온 진짜. 국민들의 네. 뜻이 다 모아지고 있고 함께 가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네. 자 이제 헌재에서 또 이제 입장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인 방청 허용한다. 이렇게 했네요. 방청을 허용한다. 근데 이거 글쎄요 좀 극우들의 뭐 준동이나 이런 것도 좀 그거는 잘 막아야 될 준동 텐데. 못해요. 예. 엄청 삼엄해요. 삼엄한 헌재 예, 상황이기 그리고 때문에. 헌재 들어가려면 예. 다 수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일반인 방청 허용.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 방청 허용. 역사적인 순간에 예, 역사적인 순간이고 예. 그다음에 그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되게 한다. 네. 저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당의 상황을 보러. 아쉬운데요, 의원님 보내기 아쉬운데. 저는 예. 예, 어떤 경우라도 예. 그 제2의 6월 항쟁의 경우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더 이상 네. 그 국민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야당에 그 세석 빼면 189석 주셨잖아요. 그렇죠. 189석 국회의원들이 예. 예,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 네. 국민들이 네. 계속 바라고 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그 선고기일 통지 이 서류도 지금 떴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물 난다고 하시네요. 가슴 떨린다고. 선고 기일 지정만으로 눈물 나신대요.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빨리 갈래요. 예, 그러면 가시기 전에 네.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입니다. 꼭 하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일상을 아무 걱정 없이 정말 막 행복하진 않아도 순탄하게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저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막 안 좋은 맞아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중진 의원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밖을 보니까 네. 정말 남녀노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막 파면을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발견하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그걸 보고 네. 저분들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그런 맞아요. 결심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22대 민주당은 국민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그런 네. 정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네. 또 광장에서 아니 뭐 선고 이후에 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